자, 오늘은 접속사 그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접속사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부사절 접속사 다뤘던 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여기 먼저 보시면 접속사 that, 간접 의문문,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실질적으로는 부사절 접속사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 부사절 접속사인 동시에 명사절 접속사인 여기 옆에 보시면 보이시는 whether라던가 if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언급을 할 겁니다. 우선은 접속사 2 파트는 전부 다 명사적 기능을 하는 접속사들에 대한 대략적 소개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유닛 1에 보시면 접속사 that이라는 파트로 우리가 시작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이 that 정말 잘 기억해 두세요. that이 앞으로 여러분들 지문 분석하거나 문법 구조 분석할 때 that의 구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 분석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1번 명사절 접속사에 대한 걸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that의 다양한 쓰임이라 그래서 that이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것 이외에도 지시형용사. 자, 지시형용사라는 말은 여기 첫 번째 보시면 I think that chair. I think that chair. 이때 이 that이 형용사를 같이 동반해서 나오는 지시형용사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지시 대명사. I think that is a great idea. 자, 나는 그것이 훌륭한 생각이라고,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여기죠? 지시 대명사. 단독적으로 명사 자리, 주목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쓰임 보시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대절로 쓰이는 거, 옆에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제가 3번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드렸어. 관계대명사는 보통 자기 앞에 선행하는 명사를 취하고 that 이하 주어나 혹은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따라 나왔던 구조였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있어. 근데 자, 선행하는 명사 종류가 약간 좀 빈번하게 나오는 녀석들로 한정돼 있다는 차이점이 좀 있거든. 가장 많이 그동안 빈출됐던 거는 the fact, fact라는 게 제일 많이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외에 new idea, concept, notion, 컨셉과 노션은 개념이란 뜻을 갖고 있는 명사예요. 뉴스, 소식이라던가 이런 명사들 뒤에 대시 나오는데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구조야. 명사 플러스 대시야. 근데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냐? 동격 접속사는 접속사기 때문에 뒷절의 구조가 완전한 절을 이끌고 나오고요. 관계대명사는 선행하는 명사가 원래 that 이하의 절에 있었어야 됐던 그 문장의 단어를 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주어나 혹은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동격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확인할 수 있고 명사절 접속사인지 아니면 그 다른 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대세 앞에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보시면 접속사 that 다음 바로 1번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다뤄볼게. 잊지 마. 명사절 접속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잊지 말아야 될 게 명사 기능을 해. 명사 역할. 접속사기 때문에 우선 필수적 조건은 뒤에 무조건 절을 데리고 나와. that은. 자, 접속사기 때문에 절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럼 이 접속사 that부터 시작해서 뒤따르는 절까지 이 하나의 큰 덩어리가 명사 기능을 하면서 문장에서 주어, 보, 목적어 절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제 길어지게 되겠지? 예시 잘 보세요. 자, 대시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 뜻은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것,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주어 자리에 대절이 나왔어. 바로 여기까지. 자, 본동사와 대절 안의 동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대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뒤따라져야 되겠지. That he is one of the great artists is certain. 대절이 대절 전체가 명사절 접속사로 이끌어지는 대절이 주어절이 올 경우에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는 것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투 가주어 진주어구문 기억날 거야. 그때 왜 가진 주어구문이 생겼냐면 투부정사가 문두에 나왔을 때 주어가 길어지기 때문에 뒤로 보냈었지? 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똑같아. 대절 전체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 주어가 길어져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주어 it을 세우고 대절 전체를 문장의 맨 끝으로 옮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가진 주어 구문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투 가진 주어 구문에 이때 가진 주어 구문까지 더해 주시면 됩니다. It is certain that he is one of the great artists라는 구문이 나오더라도 이 대신 형용사 뒤에 나오니까 뭐지? 이런 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헷갈리지 마시고 진짜 주어였기 때문에 명접으로 이어지는 절구조가 따라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호 기능 하는 거. 보호는 알 거야. 주어랑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기능을 하는 것이 동일 관계를 유지할 때는 보호로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역시나 문장이 뒤따라지고요. 완벽 문장이. 그 다음 목적어로 쓰일 때는 보통은 타동사가 이제 목적어로서 명사절을 취할 때라고 보시면 돼. 제가 여기에 대한 거를 실은 일본에다가 구조 정리만 해놨거든. 주어, 보호절이 나오는 거 맞고 대세구별법의 대표적 세 가지 케이스로 명사절 접속사는 동사 뒤에 나오는 위치로 적어놨어. 대표적으로. 왜냐?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실제로 주어절이 나왔을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주어를 단수 처리하냐 복수 처리하냐 출제가 많이 되고요. 두 번째 바로 여기 동사 뒤에 목적절로서 대절을 취하는 구조로서 자주 나와. 그랬을 때 앞에 동사가 있느냐 명사가 있느냐를 보고 얘가 명접인지 동격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빈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정리가 혹시 되셨나요? 또 궁금한 부분은 따로 질문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밑에 초록색 박스에 이런 식으로 방금 위에서 봤던 자, 대조를 목적어로 쓰는 타동사들을 이제 정리해 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자주 데리고 나오는 동사들 보통 think, know, believe, say, hear, hope, be sure that, tell a that 이거는 마지막에 여기 구조는 사형식 동사 구조가 돼요.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취한다는 거야. 예시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때 조심해야 돼. 미를 선행하는 명사로 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형식 수요동사가 나오는 부문에서는 물론 사형식인지 알아보셔야 되겠지? 이렇게 간접 목적어인 IO 사람을 취했고 직접 목적어인 DO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로 이끌어지는 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거대한 명사 덩어리인 거죠. 이 구조가 특히나 여러분이 앞으로 신중히 다뤄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잊지 마셔야 될 구조라는 거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은 이제 동사 뒤에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대세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주어 자리 나왔을 때는 단수 취급되는 거에 대한 것, 목적어 자리 나왔을 때는 바로 쌤이 얘기했던 대로 생략 가능하며 뒷줄의 구조가 완전절, 그래서 앞에 동사냐 명사냐를 보고 뒷줄의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처음에 봤던 거랑 동격 접속사에 대해서 나와 있죠? 동격 대답에 많이 나오는 명사 보통 제가 2번과 3번을 혼동하기 쉽다 그랬어. 자, 어쨌든 동격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의 공통점은 대답의 명사로 쓰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기를 할게. 그럼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fact, idea, concept, notion, use 같은 것들이 선행사로 안 쓰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야.
자, 다시 정리하면 대절이야가 완전하면 동격으로, 그리고 대절이야가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면 관계대명사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fact, idea, concept, notion 대시면 동격 조속사다 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끝까지 뒤를 보시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동격 조속사는 equal 의미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거품 처리가 되긴 해, 구조적으로. 자, 봐봐. 그녀는 couldn't believe, 믿지 못했대, 그 사실을. 이미 완벽하지? 근데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같은 기능을. 그러면서 더 팩트가 뭔지 설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도 보시면요. I heard the news that 이미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벽하잖아. 여기는 거품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야. 이해되시는지? 자,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제가 초반에 한번 먼저 언급을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다 알고 왔으니까 제가 여기 좀 물어볼게. 아까 동사 뒤에 대시 나오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 명사절 접속사인 확률이 높다 그랬지? 그러면은 근데 여기는 지시 형용사라 그랬어. 이거 어떻게 구별할까? 자,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접속사로 봤다면 I think that chair가 주어로 냈을 거고 나는 생각해 의자가 너무 비싸다고. 이래도 맞지 않나요? 이 that을 지시형용사 말고 접속사로 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절대 안 돼. 틀린 문장이야 이거는. that을 접속사로 본다면 틀린 문장이야. 왜냐? chair는 셀 수 있는 명사야. 그러니까 chair인지 the chair인지 chairs인지 명시해 주지 않고 나왔다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접속사일 확률이 낮아지겠지? 대신 명사를 동반해서 같이 나오는 지시 형용사이고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와야 돼 여기서 그럼 쌤 think라는 녀석이 뒤에 타동사이고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데 목적어로 취하는 게 지금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 자,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한 거. 실제로 I think that 이 생략된 거야.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I think that that chair 원래 이런 문장이었겠지? 근데 굳이 두 번 중복해 줄 필요는 없잖아. 명접은 생략 가능하니까 명사절 접속사를 생략해 준 거야. 두 번째 문장은 똑같아. 이건 지시 대명사라 그랬지? I think that that is a great idea 였는데 중복되니까 접속사는 생략해준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문장 봐봐. 지금 여기 회색 박스는 뭐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임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대답해. 자, 비교해 볼게. 더 무기라는 명사가 있고 더 뉴스라는 명사가 있어. 이랬을 때 뒷줄의 구조를 보고 끝까지 정리를 하셔야지 앞에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My mom read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but이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야.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관계대명사 취급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id you hear the news? 너 그 소식 들었어? 자, 대절이야 확인해서 Will Lily가 hurt leg 주, 동, 목 완벽 문장 나오니까 동격이 되겠죠. 이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 쓴 표 있죠?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해 실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반드시 포스트잇 같은 곳에 필기를 해두시고 외우셔야 돼. 아마 강제로 외우지 않아도 상당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실제로 문제풀이가 아주 어려워요. 실제 이 표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생들이 여기 세 가지 종류에 대한 명확한 구별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이거를 딱 정리해줘서 보여주면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미리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쌤이 표로 정리해서 같이 보여드려요. 자, 그래서 접속사 대에서 다양한 쓰임,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동격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까지 총 5가지가 되겠지 실제로는. 자, 여기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뒤따라오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느 부분까지 습득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또 명사 절 기능을 하고 있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간접 의문문이 뭐예요? 들어본 적 있어? 응? 간접 의문문은 우선은 반대말도 좀 같이 알아두자.
간접 의문문의 반대말은 바로 무엇이냐? 직접이야. 간접의 반대말은 직접이잖아. 직접 의문문이 있어. 기존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거. Who are you? 아니면은 What are you doing? 같은 거. 기존에 알고 있던 의문문 어순 알고 있죠? 바로 뭐냐?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같은 거 여기 나와 있죠? 자,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주어. 의문사 플러스 조, 주, 동. 바로 여기 이 두 개의 박스에 있는 물음표를 직접적으로 달고 나오는 의문문들을 직접 의문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왜 명사절 접속사가 있는 부분에 같이 나왔으며 왜 발생되냐? 여기 설명이 잘 돼 있어. 간접 의문문이란 의문문, 문장 전체가 절의 형태로 문장의 일부가 되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라는 의문문이랑 Who are they? 라는 의문문 두 개를 결합하고 싶어. 그랬을 때 Do you know? 라는 직접 의문문 안에 두 번째 너 알아?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 라고 해서 아는 문장으로 들여보내고 싶을 때 어순을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재배치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원래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의문문을 취했던 녀석이 do you know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서 바로 이 덩어리 전체가 목적어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야. 실제 모든 의문사들이 이제 명사 기능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자, 5W1H 알고 있죠, 여러분들? 5W1H라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의문사들을 5W1H라 그래? 나중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의문사들의 품사를 정리해 드리긴 하겠지만 이 의문문 전체가 명사 기능을 한다는 거야. 의문사 말고 의문문 전체가 덩어리 절로서 명사 기능을 한다는 거야. 문장 속으로 의문문이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될 때는 의, 주, 동이 되는 거죠. 조심해 줘야 되겠지? 자, 보이시죠? 원래 수를 밝혀줬던 것이 본동사로 포함이 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역시나 만점 팁 요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 동사 수, 시제도 맞춰줘야 돼. 원래 결합 이전 문장 tell me 말해줘. How did you get there? 거기 어떻게 갔어? 얘기해줘. 이것은 tell me라고 하는 사형식 동사 구조를 차용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로 갔다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did get을 gat으로 이렇게 변형시켜줬죠. How you got there 잊지 마. 문장의 일부가 됐을 때는 반드시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 어수는 의, 주, 동으로 입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주동, 의문문 전체가 명사 덩어리 기능을 한다는 거, 명사 절 기능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던 거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이야. 근데 밑에 거는 의문사가 똑같이 있긴 있는데 의문사가 동시에 주어 기능을 해. 쌤이 좀 전에 의문사도 각각의 품사가 있다 그랬잖아. 바로 이런 것들. 후. 얘가 후가 의문 대명사 기능을 할 수 있어. 명사면은 주어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문사인 동시 주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직접 의문일지라도 의문사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주어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누가 이 책을 썼어? 뭐뭐을 썼어? 책을 썼어? 이거죠. 이게 이제 문장의 속으로 아는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눈으로 보기에는 의주동 변함이 없어 보이지? 의주, 의, 주, 동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Tell me 자 라는 문장과 What made you so sad? 역시나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made가 오형식 동사예요.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역시 이 you를 주어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는지 얘기해줘. 자, 사형식 문형으로 변형을 시켜보면 의문문 전체가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 의문사가 주어인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변한 게 없어 보이지? 그치? 의주, 동이니까. 의주, 동이니까
자, 이거는 실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조금 더 쌓일 것 같으니까 문제를 풀이해보고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 그리고 각자 부족하거나 강했거나 약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파트, 이 파트에 보시면요. 여기 파트가 중학교에서 조금 빈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일 두 개의 의문문이 결합돼서 한 개의 의문문만 직접적으로 쓰이고 두 번째 의문문이 간접적으로 이제 문장 안에 포함이 됐을 때, 자, 그 동사가 만약에 think, believe, guess, suppose라는 동사가 나왔을 경우, think, believe, suppose, guess라는 동사가 나왔을 경우 두 번째 문장의 의문사가 문두로 빠져야 나와야 된다는 특이점이야. 보세요. Do you think why was Sarah late? 라는 문장이 Do you think 의 Sarah 주어 was 동사로 가면 틀린 문장이야. Do you think why Sarah was late가 아니라 의문사가 문두로 빠져서 think 동사를 취할 때는 Why do you think Sarah was late?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는 약간 중학교에서 출제가 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예시문도 볼게요. Do you suppose? 추측하다라는 뜻이 있죠. guess도 추측하다, 가정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Do you suppose who will be the winner of the contest? 여기서도 의문사를 suppose 뒤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가정, 추측을 의미하는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의 의문사를 문두로 빼준다는 거, 빼준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중학교에서 좋아하는 출제 범위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을 다뤄봅시다. 자,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의문사가 있는 거 있었죠? 의문사가 있고, 첫 번째는 의문사랑 주어랑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두 번째는 의문사가 있되 의문사랑 주어가 동일할 때 봤었고요. 그 다음 의문사가 아예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줄까? I wonder. Did you hear the news? 자, 의문사가 안 보이죠? 그렇죠? 이랬을 때 의문사가 없을 때 if 혹은 whether 여기 보시면 선생님 옆에 표랑 같이 설명을 할게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명사절 접속사 if 그리고 whether를 써준답니다. 자, 이 표를 제가 준비해둔 이유가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if랑 whether가 똑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거든요. 잘 보시면 if가 부사절일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만일 뭐뭐라면 이란 뜻이야. 그쵸? whether도 부사절일 때는 뭐뭐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런 뜻이지 두 개의 의미 차이가 거의 많이 나진 않죠.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거 뜻으로 뭐 어떻게 외워요? 걱정하지 마. 구조로 보세요. 이건 뜻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구조로 보셔야 돼요. if는 뭐 다행히 의미적인 게 확연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구조로서 위치로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 명접인지 부접인지. 부사절 접속사인 경우에는 문장 맨 앞에서 절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명사절 접속사는 목적절로 쓰여요. 목적절로. 즉, 특정 타동사, 어떤 타동사 뒤에서 목적절로 쓰인다는 거야. 절대로 문장 맨 앞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은 여기 나와 있는 명사절 접속사. 다 보시면 동사 뒤, 그리고 동사 뒤에 나오고 있죠. 준동사긴 하지만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결합시켜줄 때 if나 whether를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는 다시 문장 재배열할 때 시제 살려줘야 되겠죠. 주어, 동사. 비동사는 그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지. 비동사로 잊지 마시고요. if는 여기서 역시나 품사적으로 명사와 부사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지난 시간엔 부사절 접속사로서의 접주동 자, 즉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 주절을 제외하고 단독적으로 절을 이끌 수 있어. 그런데 명사절 접속사일 때는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야 돼요. 단독절을 못 이끌고 동사의 목적으로서 문장의 일부 성분으로서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거야. whether도 똑같아. whether도. 부사절이랑 혹시 명사절이랑 솔직히 뜻 차이가 거의 안 나잖아. 부사절일 때 방금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이 주절을 제외하고 단독적으로
저를 이끌 수 있어. 알겠지? 단독적으로 저를 이끌어요. 완벽절. 근데 명사절일 경우에는 문장에서 주어,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쓰이고 있죠? 문장의 일부로 들어온 거야. 명사는 주목보 자리에 나오니까. 그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니까 동사 뒤에서 이렇게 if나 whether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 나올 때는 if, whether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if는 주어 자리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로는 절대 쓸 수 없어. 그렇다면 if가 문두에서 저를 이끌면서 단독절이 나왔을 때는 100% 부사절 접속사인 만일 뭐뭐라면 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선생님이 더 이상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1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나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은 선생님이 따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접속사 마지막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 다양한 의미를 지닌 접속사 다뤄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열된 것들 중에 as, since, while, if가 있는데 여기 위에 세 가지 것들은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if는 부사 기능도 하고 명사 기능도 하되 뜻이 달라진다고 좀 전에 오른편에서 설명을 했었죠. whether 역시나 똑같아. 명사절 기능도 하고 부사절 기능도 한다는 거 여기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좀 더 자세하게 추가해서 넣어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잘 보시면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라는 말은 아까 부사절 접속사는 주절과 별개로 단독적으로 절을 이끈다고 했지? 접주동. 자, 그리고 접주동 주절과 별개로 단독적으로 절을 이끌고 있죠? 주절과 별개로 단독적으로 절을 이끌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as가 여러분들 이렇게 뜻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s의 뜻을 이제 문맥에 따라서 분간할 수 있는 것 또한 능력을 키워 두셔야 되고요. 이 다양한 뜻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뭐 할 때란 뜻도 있고 because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도 있고 since 역시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페이지에서만 때문에가 because, as, since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since가 이제 시간절 접속사로 쓰일 때 뭐뭐한 이래로 쓰일 때는 주절에 완료시랑 많이 쓰입니다. since절 말고 주절에 완료 시제가 쓰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since가 뭐뭐한 이래로라는 시간절 접속사인지 아니면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이유 접속사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은 since절 바깥에 즉 주절에 완료시가 쓰였으면 이래로 완료시가 보이지 않으면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조금 꿀팁이에요. 자, as는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as가 이렇게 네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 as가 우리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as가 무엇무엇으로서라고 쓰일 때 이때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as your friend, as your teacher, as your mother 이렇게 그렇죠? 이때는 여러분들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쓰일 때는 이 뭐뭐로서로 쓰인답니다.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로서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전치사 할 땐 당연히 구가 나오겠지. 구. 이땐 명사절이 아니라 명사구가 나온다는 거. 알겠지? 방금 쌤이 예를 들었듯이 as your friend, as your father, as your teacher 이런 느낌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while은 여러분들 역시나 이 뜻으로 우리 많이 봤어. 뭐뭐하는 동안일 때는 보통은 진행형이랑 많이 결합이 돼서 나오고요. 100%는 아니야. 하지만 다수의 경우 진행형이랑 같이 결합돼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뭐뭐하는 반면일 때는 알아보기는 쉬워. 주절에 있는 내용과 종속절에 있는 대상이 서로 대조되는 거야. 자, 제이르는 playing sports를 좋아하고 나는 reading books를 좋아해. 서로 다른 성질을 얘기하고 있지?
그럴 때 주절과 종속절에 서로 다른 대상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줄 때는 뭐뭐하는 반면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같은 의미를 가진 부사절 접속사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whereas라고 하는 접속사랑 동의어가 됩니다. 뭐뭐하는 동안에일 때는 as랑 같은 뜻이야. as가 실은 여기에 뭐뭐하는 동안에는 없는데 as가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우리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자, 마지막 if가 있죠. 우리 여기서 한번 다뤘었으니까 한 번만 더 그냥 눈으로 찡콩 좀 해두도록 할게요. as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 만약 뭐뭐라면 부사절 접속사일 때 있지만 항상 문 뒤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주절이 먼저 나오고 종속절이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종속절, 즉 부사절 접속사로 이끌어지는 이 종속절은 덩어리 전체가 부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치가 자유로워. 그게 무슨 말이냐? 주절은 이제 어떤 문장이나 하나지? 주절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위치는 자유롭답니다. 잊지 마시고요. I'll call you 전화할게. If I finish my homework only. 내가 숙제 일찍 끝내면 전화할게. 단독적으로 저를 이끄는 모습이 보일 거야. 근데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자, 보통 동사의 뒤에서 명사 기능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서 문장 전체 속에 속하는 거. 단독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절 내에 포함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분간할 수 있을지는 문제 풀이 후에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할지 안 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첨부해서 보내줄 이 프린트에 보시면은 추가 문항들이 있을 거야. 기존에 이제 그냥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풀기보다는 선생님이 여기 여러 가지 표와 함께 보여줬듯이 무조건 해석으로 풀기에는 이제는 문장이 복잡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조적으로도 특히나 명사절 접속사인지 부사절 접속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대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이는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즉 선행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기능을 하는지 이번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절이란 뜻은 선행하는 명사를 꾸며준다. 즉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기능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죠? 관계대명사도 품사가 있었죠? 이거를 여러분이 습득하기만 한다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보통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진입장벽을 또 경험을 하게 되거든. 그런 부분은 미리 없애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